한국 최고의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인 이덕화는 73세의 나이에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아내이자 배우 김보옥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대중을 감동시켰습니다. 2025년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드물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김보옥이 자신의 인생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와 삶에서 폭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기부여의 원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빛이었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이 고백은 늦었지만 1917년대 청소년 스타에서 한국 영화계의 아이콘으로 성장한 그의 여정을 지켜본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명성과 변치 않는 사랑의 광채 뒤에는 이덕화도 깊은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아버지이자 배우인 이해춘의 죽음과 관련된 엄청난 슬픔에서부터 그의 경력에서의 도전과 결혼 생활에서의 조용한 투쟁까지 이덕화의 이야기는 회복력, 희생,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이덕화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1977년 그가 겨우 25세 젊은 시절의 절정기에 있을 때 유명 배우였던 아버지 이해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덕화는 1952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며 예술 전통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50년대에 사랑받는 영화 배우였습니다. 이해춘은 그가 연기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존경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어 했던 그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1975년 공포영화 두 얼굴의 사나이에서 함께 주연을 맡았는데 이덕화는 나중에 이 경험을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이덕화는 채울 수 없는 정신적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2015년 힐링캠프 인터뷰에서 그는 몇 달 동안 매일 밤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연기와 TV쇼에 바빴기 때문에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랜드벨 어워드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3번이나 수상하는 등 그의 가장 큰 성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고통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혼자서 압박과 기대에 맞서야 했던 혹독한 업계에서 뒤처졌다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덕화는 스타의 아들로 종종 아버지와 비교되며 가문의 명성 덕분에 주목받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그의 경력 초기에는 이런 비판으로 인해 마치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2000년 시네스틴 잡지 기사에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정말 배우가 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아버지의 부재를 메우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궁금해했던 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긴 했지만 이 슬픔은 그의 여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으며 낭만적인 청춘 영화에서 강렬한 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할을 통해 그가 지닌 정신적 상처입니다. 이덕화의 경력은 50년이 넘는 여정으로 엄청난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 그리고 가장 외로운 순간에는 눈물을 흘리게 만든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 1972년 20세의 나이로 동양텔레비전 TBC 13기 공개 오디션을 통해 연예계에 입문했다. 1975년 아버지와 함께 출연한 영화 두 얼굴의 사나이에서 첫 역할을 맡으면서 10대 시절부터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주목을 받은 것은 1976년 배우 임혜진과 함께 네버 포겟 미, 정말 미안해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면서부터였다. 젊은이의 열망과 사랑을 다룬 이 영화들은 흥행에 성공하여 수백만 명의 고등학생을 끌어들였고 이덕화는 1770년대 젊은 세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이매진과 함께 레드슈즈 1975, 블루교실 1976, 러브스크라이블 1888 등 다른 영화 시리즈에서도 협업을 이어갔고 현대의 어떤 커플 못지않게 사랑받는 스크린 듀오를 탄생시켰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덕화가 더욱 성숙한 역할로 전향하여 잃어버린 사랑, 1989, 나라라 높이 뛰어 멀리, 1991, 1993 등의 영화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이 영화들 중 로 대종상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3회 수상했고 1993년에는 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은 남자부터 역사 속 전사까지 이러한 역할들은 그의 놀라운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1987년 AMB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랑과 야망과 2007년 대조영에서 당나라 장군 서린귀 역을 위엄있고 깊이 있게 연기하며 TV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5년 영화 제5공화국에서 전두환 역을 맡아 역사적 인물을 너무 화려하게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연기에 있어서는 진정성을 인정받아 칭찬을 받았다. 최근 영화와 드라마인 붉은 소매 2021, 사업 제안 2022에서 그는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력을 유지하며 강렬하면서도 감성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TBC의 주요 영화에서 주연을 맡는 것을 거부당했는데 감독이 그에게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겨우 23살이었을 때 이런 거절을 당하자 그는 위기에 빠졌고 자신이 정말 연기에 적합한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말론, 브란도 같은 서양 배우들을 연구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정치에 손을 댔다가 상대 후보에게 패한 것입니다. 비록 짧았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부끄러움과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를 추구하기 위해 스크린을 떠난 것에 대한 후회를 느끼게 했습니다. 2010년 인터뷰에서 그는 정치적 실패가 잊고 싶은 오점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연기 경력을 더욱 감사하게 만드는 교훈이기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를 울게 만드는 노력은 종종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Fly High Run Far을 촬영하는 동안 그는 전사 역할에 맞춰 한 달에 10kg을 감량해야 했는데 이 과정으로 인해 그는 지쳐 있었고 때로는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 분장실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제5공화국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전두환에 대해 수백 시간을 연구했지만 대중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부정적인 댓글을 읽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이러한 순간들이 그를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배우로 만들었고 남현필이 연기한 사랑의 끝의 무서운 악당부터 천추황후의 위험 있는 왕까지 모든 역할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덕화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단순히 명예나 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의미 있는 예술적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외모나 가문의 명성이 아닌 자신의 재능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1987년 AMBC 연기대상에서 사랑과 야망으로 대상을 받은 것은 큰 이정표였는데 이는 그가 아버지의 그림자를 넘어 최고 수준의 연계를 처음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종상 영화제와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수상을 거두면서 그는 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라는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지만 그는 수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0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관객들이 자신을 마음을 울리는 배우로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각 역할을 맡을 때마다 관객을 울고 웃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배우로요.
그가 추구하는 또 다른 업적은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2009년에는 박신양 등 유명 배우 6명과 함께 급여를 포기하고 동서대학교에서 임권택 연출가의 지도를 받으며 집중 연기 수업을 진행했다. 그는 이를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업계에 보답하는 동시에 젊은 재능들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여긴다. 그는 또한 한국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사극이나 영화를 제작하는 날을 꿈꾸며 2024년을 목표로 프로듀서들과 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그는 1970년대 경제 호황을 재현한 드라마 자이언트 1010부터 현대사를 묘사한 것으로 호평받은 작품 미스터 션샤인 1818까지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이러한 업적은 예술과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증명합니다. 이덕화의 사랑과 결혼은 행복한 순간과 조용한 어려움이 뒤섞인 감정적인 장이지만 동시에 그가 가장 큰 위안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1980년 배우 김보옥과 결혼해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이는 한국 연예계에서는 드문 일이다. 두 사람은 1970년대 후반 AMBC 텔레비전 쇼에 함께 출연하면서 만났습니다. 김보옥은 매력과 재능으로 당시 인기 청춘 스타였던 이덕화의 관심을 빠르게 끌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김보옥은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다. 이들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배우인 이지현과 보다 사적인 삶을 선택한 이태희입니다. 이덕화는 2025년 고백에서 김보옥을 가장 추운 날들을 따뜻하게 해준 불이라고 표현하며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덕화의 직업적 압박감으로 인해 촬영과 진행 일정이 빡빡해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부옥은 사랑과 진실이나 제5공화국 등의 작품에 바빠서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2018년 라디오